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즐겨 드시는 고구마, 하지만 잘못된 보관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생각하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해서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도 책임지고 있는 엄청난 슈퍼푸드입니다. 혈당 조절에서 효과가 있어서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 비타민C와 칼륨까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유용하죠. 이런 고구마가 습한 곳에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독이 생성되어 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구마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과 함께 고구마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고구마 관련된 잘못된 보관 방법이 우리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구마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구마가 가진 훌륭한 효능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식량 작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먼저, 고구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고구마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점막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C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함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로, 고구마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베타카로틴, 비타민C,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구마는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한 장내 미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고구마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고구마도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요. 이제 고구마의 올바른 보관법과 잘못된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의 잘못된 보관법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플라톡신의 위험성을 낳습니다. 고구마는 수확 후에도 살아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하고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며 환경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구마 보관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구입한 후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습한 곳에 고구마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고구마는 쉽게 부패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라는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가장 독성이 강한 형태로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켜 간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플라톡신에 노출될 경우 간암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아플라톡신이 간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세포로의 변이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플라톡신은 간 손상 외에도 면역체계 약화, 성장, 지연, 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아플라톡신의 영향에 더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고구마에 아플라톡신이 생성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플라톡신 생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첫째, 습도가 높은 환경입니다. 상대 습도 85% 이상의 환경에서는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봉지에 고구마를 담아 보관할 경우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 번식의 최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둘째,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인 환경입니다. 이 온도 범위는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 성장과 아플라톡신 생성의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여름철이나 실내 온도가 높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고구마가 상처나 손상된 경우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난 고구마는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 아플라톡신 생성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구마에 흰색이나 녹색, 황색의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 오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구마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고온에서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발견된 고구마는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올바르게 보관해야 할까요? 아플라톡신 생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12도에서 15도 정도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곰팡이 성장을 촉진하고 너무 낮은 온도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으로 변화하여 맛과 질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습도 조절에 신경 쓰세요.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상대 습도 60에서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고구마가 쪼글쪼글해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고구마를 그물망이나 종이봉투에 보관하세요. 비닐봉지는 습기를 가두어 곰팡이 번식을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용기를 사용하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고구마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분리하여 보관하세요. 특히 바나나, 사과와 같이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과일은 고구마의 숙성을 촉진시켜 저장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처나 손상된 고구마는 빨리 섭취하거나 조리하세요. 손상된 고구마는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으므로 장기 보관보다는 빠른 소비가 안전합니다.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구마를 드실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복통, 가스 생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일반 감자보다 당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오래 구우면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과 조리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 54로 100미보다는 낮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특정 약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고구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리 방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과 생체 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수용성 비타민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구마를 굽거나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은 높아지지만 칼로리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고구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음식은 고구마와의 시너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구울 때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고구마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곁들여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고구마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건강한 지방과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단순히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계란, 닭가슴살, 콩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 단백질인 계란은 고구마와 궁합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란에 포함된 비타민 D는 고구마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류와 고구마의 조합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이나 병아리 콩과 같은 콩류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콩류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식품과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고구마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제합성을 촉진하고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도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녹색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잎 채소는 비타민 K, 엽산, 칼슘 등이 풍부해 고구마와 영양적으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특히 시금치와 고구마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뛰어납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철분은 고구마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C는 식물성 철분을 체내에서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색 잎채소에 포함된 비타민 K는 고구마의 비타민 A와 함께 작용하여 뼈 건강과 면역 기능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의 뼈 침착을 돕고 비타민 A는 뼈 세포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녹색 잎채소와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증가하여 장 건강 개선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녹색 잎채소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다양한 식품과의 조합을 통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품, 녹색 잎채소와 함께 고구마를 섭취하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음식은 고구마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은 정제된 설탕이나 시럽입니다. 고구마 자체에 이미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탕이나 시럽을 더하면 총당 함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고구마의 낮은 혈당 지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당 섭취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 고구마의 항염증 효과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요리할 때는 가능한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와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소량의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은 과도한 소금이나 나트륨이 높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금이나 나트륨이 높은 식품,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칼륨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짠맛이 강한 반찬이나 소스와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여 고구마의 혈압 조절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붓기나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로즈마리, 타임, 파슬리와 같은 허브나 강황, 후추, 파프리카와 같은 향신료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서도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와 같은 산미를 활용하면 소금 사용을 줄이면서도 맛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구마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은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고구마에 아플라톡신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미 간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알코올까지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아플라톡신과 같은 독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과 아플라톡신의 동시 노출은 간암 발병 위험을 상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알코올 대신 물, 허브티, 과일 주스와 같은 건강한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나 레몬수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료는 고구마의 건강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구마의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고구마가 가진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장년층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낮은 혈당 지수는 이러한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도 올바르게 보관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습한 곳에 보관하여 곰팡이독이 생성된 고구마는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